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엑기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전문가에게 의뢰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발생한 신부전이 있을 때 신부전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신근 조직 검사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기능 평가를 위해서 경부 심초음파를 하거나 아니면 심근의 구조, 기능 또는 조직 특성을 분석할 때 MRI가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MRI를 권장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신부전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CAG나 코로나리 CT를 하기 위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리퍼해 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성민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지, 요새는 유전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하셨을 때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의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원래 알고 있었던 원인데 신부전의 원인으로 2차적 소견이 요구될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로나리에 스텐트 넣었던 환자들이 엔자이나 숨찬 증상이 악화될 때는 리바스큘레이션 다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 재관료가 도움이 될지, 또는 밸브 디지가 있었는데 이게 프로그레션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아까 트로포닌에서 강조해 주듯이 트로포닌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심근염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특수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LVH 패턴이 보이는데 이제 하이퍼트로픽 CMP 같은 것이 의심이 되거나 심장 사이코이드스나 아니면 특별한 이런 심근병증이 의심될 때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현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환자들은 언제든지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표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으면서 박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 외에도 ICD나 CRT 같은 디바이스 테라피가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약물 치료가 발전하면서 서든 카디악 인시던스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높아져 있고, 약물 치료 자체가 이런 페이탈한 서든 카디악 다이스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신부전에 특히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환자들은 서든 카디악 데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ICD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3개월 이상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아 클래스가 2, 3 있고 박출률이 35% 이하인 환자들에게서는 급성 심장사의 1차 예방 목적으로 ICD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을 치료하시고 3, 4개월 이후에 이젝션 프랙션이 계속 저하되어 있을 때는 디바이스 테라피를 위해서 리퍼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LVBB가 패턴이 있으면서 QRS 와이드닝이 150ms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면 디싱크로너스 모션이 같이 보이면서 신부전 증상이 더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RTD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QRS 내로잉 되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CRT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VBB가 있을 경우 인디케이션이 될 때는 올커즈 모탈리티와 신부전으로 인한 재입원을 유의미하게 예방시켜주기 때문에 좌심실 박출이 35% 미만이고 QRS 간격이 150mm 이상인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거나 아니면 AFib 경우에는 QRS 간격이 130 이상일 때는 이런 CRTD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리퍼 시켜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가장 강조할 거는 외래에서 보시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고위험군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환자의 어드밴스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 지속적 주사용 강심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폐우련이나 부종 악화, 바이오마커가 상승되는 딱 봤을 때 신부전이 계속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심방세동 및 심실부정맥, 반복적인 IC 쇼크가 있었거나 혈압이 너무 낮거나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나 크레아틴 레날 디스펑션 진행될 때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증 신부전 환자들이고 지속적으로 신부전 증상이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을 리퍼해 주시면은 심장 이식이나 또는 기계순환 보조 치료 등 심장 대체 치료, 상황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치료와 같은 완화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멀티올간 페일리어가 생기기 전에 보내주시면 환자의 넥스트 플랜에 대해서 상의하여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중증 신부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내주시면 환자의 넥스트 플랜에 상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세 남자분이었고 이분은 사실은 조금 계단을 걸을 때 숨차는 증상이 있었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발목인대 수술 전에 시행한 심전도 이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초음파를 했는데 신부전이 의심돼서 왔었습니다. 봐주셨을 때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지만은 LVH도 있더라고 굉장히 에코를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 내원하셨을 때 혈압은 170에 100으로 좀 조절이 안 돼 있었고 카디오메갈리와 아까 처음부터 보셨던 LVH 패턴 ECG 그리고 프로BNP가 엘리베이션 되어 있었습니다. 에코를 봤을 때 이제 처음에 보내주셨던 소견대로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었고 LVH도 있었고 안테리오 세터 모션이 약간 저하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밸류에이션하기 위해서 먼저 코로나리 엔지오를 시행했지만 코로나리 엔지오에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는 없었고 이 환자는 하이퍼텐시브 CMP 하프레프에 준해서 아까 서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GDMT를 투약하고 있고 안정된 이후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원래 코로나리 디즈가 있었던 52세 남자분이었는데 2주 전부터 이제 호흡곤란이 악화돼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신부전 잘 치료하고 있었는데 악화가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한 2차적 소견이 필요해서 리퍼를 주셨고 보시면 벌써 플루리 이피전도 차고 펄머너리 이데마도 있고 프로비엠비도 아까 그 환자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 CKMB도 엘리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30으로 더 저하되어 있었고 예전의 에코보다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월모션 어버널티가 더 악화되었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시행했던 엔지오와 비교했을 때 RCA 스테노시스가 생겨서 스텐트를 잘 시술을 하였고 이전에 LAD 치료한 곳에도 다시 인트라스텐트의 리스테노시스가 생겨서 이것도 치료를 DB로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안정화되고 GDMT를 같이 시행해서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보시던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퀘스천은 큰 병원에서 다시 온 환자를 뭘 봐야 하나요? 아까 서지현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 환자가 쓰고 있는 GDMT 메디케이션을 가능하면 소량이라도 좀 더 용량을 증량할 수 있으면 환자가 톨러레이션 할 수 있는 타겟 도즈까지 업타이트레이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뷰엔, 크레아틴, 일렉트로라이트를 모니터링 하시고 BP나 하트레이트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약물을 조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반질환 관리가 중요한데요. 고혈압이나 심방세동, 당뇨를 조절해 주시고 철결핍이 동반되는 경우 이것을 리플레이스먼트 할 경우에는 신부전 악화로 입원했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다시 입원을 하는 이벤트를 감소하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반된 코모디티를 같이 조절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